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LTP와 분석 업무를 동시에 지원하는 MySQL HeatWave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SQL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engine.com의 랭킹을 보면 오라클에 이어서 MySQL은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오픈소스 DB 기준으로만 보면 월등한 1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과 MySQL의 이 순위는 거의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MySQL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이고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MySQL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MySQL은 오픈소스 솔루션 스택인 램프에 즉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파이썬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PHP, 파이썬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보안, 가용성, 확장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에서 MySQL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MySQL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은 오라클 MySQL 팀에서 개발 및 지원되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수많은 기여와 함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MySQL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같은 대규모 소셜 기업에서도 MySQL을 상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닷컴이나 넷플릭스, 우버 같은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MySQL을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나 금융, 테크 같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만한 많은 기업들이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MySQL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어나운스하였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수행되는 파스형,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즉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100% MySQL 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MySQL과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MySQL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런 수정 없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또한 보안 패치나 업그레이드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서 항상 최신 버전의 My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및 MySQL 엔지니어들이 항상 24x7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고성능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인 HeatWave를 지원하는 유일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하려면 스토리지나 서버 구성부터 시작해서 OS 설치, 패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구성하고 백업하고 고가용성 구성까지 하는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용성 피처, 즉 리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고가용성 피처도 몇 번의 클릭으로 아주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비용을 보면 150PU에 1TB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 RD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SQL 대비 약 3분의 1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HeatWave는 현재 론치되어 있는 모든 상용 OCI 리전에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춘천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HeatWave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새로운 리전이 론치된다면 그 리전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OLTP DB와 올랩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LTP DB는 많은 수의 사용자가 아주 짧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전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이에 반해 올랩, 즉 분석 업무용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일 작업의 속도를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시스템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부터 아키텍처나 동작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합니다. 즉 OLTP 시스템 경우에는 데이터를 로우 포맷으로 저장하고 시스템을 확장할 때는 스케일업 확장, 즉 각 노드의 CPU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의 노드에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으면 클러스터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같은 게 대표적인 클러스터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죠. 그리고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덱스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IO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를 캐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올랩 DB는 데이터를 컬럼 포맷으로 저장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확장 방식은 스케일 아웃 확장, 즉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각 서버의 노드를 추가하는 MPP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당연히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처리 성능을 대용량 IO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두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OLTP와 올랩 DB는 서로 특성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석 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석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OLTP DB에서 올랩 DB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전송해주는 ETL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ySQL은 기본적으로 올랩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OLTP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분석 쿼리를 수행하면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MySQL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올랩 DB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올랩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LTP로 사용 중인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올랩 DB로 ETL 작업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ETL 작업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타겟 올랩 DB에 로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ETL 로직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ETL 작업은 그 소스 시스템의 부하를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즉 야간 배치 작업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분석 업무에 있는 데이터들은 하루 전 데이터나 그 ETL 전 데이터만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별도의 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DB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올랩용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DB의 관점에서 보면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베이스가 늘어나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오라클 히트웨이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즉 OLTP 업무와 올랩 업무를 수행 가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ETL도 불필요하고 항상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ySQL DB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OLTP 애플리케이션이나 올랩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런 변경 없이 수행 가능하고 분석 업무의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확장성을 수천 개 코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MySQL 히트웨이브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제공해 주는 기술입니다. 히트웨이브는 디자인 단계부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높은 성능 및 확장성을 위해 대규모 병렬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데이터는 그 병렬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노드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분할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코모디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연동을 통해 스토리지 성능 및 비용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hitwave는 저비용으로 고성능, 자동화, 확장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hitwave가 어떻게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성능을 빠르게 하는지 좀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twave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노드에 걸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특정 테이블을, 예를 들면 hitwave 노드에 데이터를 올린다고 할 때 특정 테이블은 파티션 키 컬럼에 따라서 먼저 클러스터 노드에 따라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파티션된 데이터는 CPU 코어에 최적화되도록 그 청크 단위로 따로 다시 한번 분할을 하고, 이 분할된 데이터는 인메모리에 로딩 시 컬럼 형태로 변환되어 로딩이 되고, 그리고 벡터 처리에 최적화되도록 인코딩하고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딩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캐시 사이즈와 메모리 계층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로딩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쿼리가 수행되면 hitwave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서버와 그 서버에 있는 C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읽고 처리해서 아주 빠른 분석 쿼리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스캔이나 두 개 테이블 조인 오퍼레이션이나 에그리게이션이나 이런 작업들을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주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분산 쿼리 알고리즘도 OCI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구성하였고, 그리고 그 쿼리 처리를 위해서 각 노드 간에 다양한 통신이나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을 최적화하도록 네트워크 관련된 알고리즘도 OCI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itwave 클러스터 상에 데이터가 로딩되어 있을 때, 그럼 사용자가 쿼리를 수행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기존 MySQL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올랩 쿼리를 수행할 때 MySQL 데이터베이스 접속하여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쿼리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MySQL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쿼리 옵티마이즈가 들어온 쿼리를 분석해서 hitwave에서 처리하는 것이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된다면 hitwave로 해당 쿼리를 푸시다운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hitwave에서 해당 쿼리를 동시에 수행하여 한 후 그 결과를 MySQL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리턴해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MySQL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SQL DB에 변경이 발생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같은 작업이 발생하면 그 모든 DML 작업은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나면 이 수행된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hitwave의 그 인메모리에 데이터를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용자가 분석 쿼리를 수행하면 항상 hitwave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ySQL hitwave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MySQL 애플리케이션들은 아무런 변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수행하던 OLTP 애플리케이션도 아무런 변경 없이 MySQL hitwave에서 수행 가능하고, 또한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나 태블러 같은 MySQL에 컴패티블한 분석 도구들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MySQL hitwave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itwave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hitwave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해당 MySQL 데이터베이스에 hitwave 클러스터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거는 오라클 클라우드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hitwave 클러스터가 추가되면 그 사용자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alt 테이블명 secondary underbar load라는 명령을 통해서 MySQL DB에 있는 테이블을 hitwave 클러스터의 메모리로 로딩을 합니다.
이렇게 로딩이 끝나고 나면 사용자는 MySQL에 접속한 후 기존 MySQL에서 수행하던 쿼리를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쿼리를 수행했을 때 한 0.04초 정도가 수행됐는데, 근데 만약 그 hitwave를 사용하지 않고 MySQL에서 수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즉 hitwave는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위해 그 hitwave를 사용하지 않도록 세션에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동일한 쿼리를 수행하면 MySQL에서 수행할 경우에 24초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600배 정도의 쿼리 성능이 MySQL에서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MySQL hitwave는 64개 노드까지 확장합니다. 즉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노드 수를 확장하면 처리 성능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증가하는 개수는 약 0.9에 가깝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선형적인 처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MySQL hitwav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딩해 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리부트되거나 뭐 했을 때 사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베이스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hitwave 노드로 데이터를 재로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메모리 그 hitwave 노드의 인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그 포맷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분할하여 데이터를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재로딩하는 작업 시 그 포맷 변환 등이 없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빠르게 hitwave 클러스터 노드로 데이터를 재로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 재로딩하는 작업은 hitwave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병렬로 로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hitwave 클러스터의 노드 장애나 노드가 리스타트 되거나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할 때 데이터 재로딩하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 내에 데이터 사이즈에 상관없이 데이터 재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테스트에 의하면 데이터 재로딩하는 시간이 약 4분 정도 만에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hitwave 클러스터의 인메모리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자동 반영되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자동 에러 복구 기능에 의해서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hitwave에는 보안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즉 MySQL DB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나 hitwave 클러스터 노드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모든 경우에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MySQL DB와 hitwave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를 통신하는 경우에도 압축된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hitwave 클러스터 노드를 구성하는 각 노드 간의 데이터를 통신하는 경우에도 압축된 암호화된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hitwave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는 항상 암호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hitwave 같은 경우에는 on-premise MySQL과 아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on-premise에 수행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hitwave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나 다른 시스템과 연동 등의 이유로 on-premise DB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on-premise DB를 MySQL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오라클 클라우드 상의 hitwave로 실시간 복제한 후 분석 작업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hitwave에 접속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성도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하는 방식도 MySQL 표준 리플리케이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on-premise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주는 MySQL 솔루션 경우에도 이런 연동 구성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토파일럿, 그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기능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자동화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훨씬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MySQL에 수행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서버나 CPU 사양이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나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 펌웨어 버전이나 OS 버전,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나 히트웨이브 버전, 그리고 패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피그레이션 패러미터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얼타임 매트릭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스템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률, 쿼리가 수행되는 횟수나 쿼리 수행된 시간, 이런 다양한 리얼타임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자동화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MySQL 오토파일럿 기능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새로운 통계 정보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그 서버의 기능 향상과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MySQL DB나 히트웨이브, 그리고 옵티마이저나 쿼리 수행 로그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 추출된 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통계 정보와 쿼리 수행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듭니다. 쿼리 퍼포먼스 관련된 모델, 클러스터 캐패시티 관련된 모델, 그리고 데이터 로딩을 병렬화하기 위한 모델,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셋업, 데이터 로드, 쿼리 익스큐션, 페일리어 핸들링 4가지 영역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제공해 주는 자동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제공해 주는 자동화 기능은 시스템 셋업과 관련된 기능, 데이터 로드와 관련된 기능, 그리고 쿼리 수행과 관련된 기능, 페일리어 핸들링 관련된 기능 4가지 영역에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중 시스템 셋업과 데이터 로딩 관련된 기능은 어드바이저 기능입니다. 즉 오토파일럿이 사용자에게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사용자는 그것을 억셉트하거나 아니면 그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변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수행이나 페일리어 핸들링 관련된 기능은 히트웨이브 내부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셋업과 관련해서는 오토 프로비저닝,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초기에 프로비저닝 할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데이터 로딩과 관련해서는 병렬로 데이터 로딩을 하는 기능, 그리고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자동으로 제안해주는 기능, 그리고 데이터 파티션 키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안해주는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수행과 관련해서는 오토 스케줄링, 변경된 정보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찾아주는 오토 체인지 프로퍼게이션 기능, 그리고 쿼리 수행 시간을 예측하는 오토 쿼리 타임 에스티메이션 기능, 그리고 쿼리 플랜을 향상시키기 위한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먼트 기능 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페일리어 핸들링은 자동으로 에러를 디텍션해서 그 에러된 노드를 복구해서 데이터를 새로 재로딩하는 작업까지 복구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자동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은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할 때 머신러닝 기반으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상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노드를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사용자한테 제안해주는 기능이죠.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한 0.1% 이내의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크기를 예측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쿼리 등도 같이 사용해서 클러스터 크기를 예측해 줍니다. 예측된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TPC-H나 TPC-DS 같은 표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97, 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그 외에도 사용자 데이터일 경우에도 약 97, 8% 정도 아주 높은 정확도로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할 때 분할하는 컬럼을 예측해 주는 기능입니다. 즉 분할하는 컬럼 예측뿐만 아니라 그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지까지 같이 예측해 줍니다. 사실 이 기능은 MPP 환경에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기능이죠. 사실 MPP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처리를 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할해 놓고 각 분할된
그 노드나 CPU 내에서 데이터를 수행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두 개의 테이블이 A라는 컬럼으로 데이터가 파티션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A라는 컬럼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각 데이터는 특정 노드 내에 모든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노드 간에 데이터 이동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쿼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뭐 같은 컬럼 A로만 조인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B라는 컬럼으로도 조인할 수도 있고 C라는 컬럼으로도 조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 그 쿼리에 따라서 아주 많은 데이터 그 노드 간에 쿼리를 수행할 때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사용자들은 아주 뭐 보통 중요한 쿼리나 많이 사용되는 쿼리를 분석해서 그 쿼리에 맞게 파티셔닝 키를 정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기능은 이것을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현재 수행된 쿼리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파티셔닝을 하는 것이 그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파티션 키를 제한해 줍니다. 그리고 파티션 키를 제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제한한 파티션 키 컬럼으로 데이터를 재로딩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같이 예측해 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파티션 키 컬럼을 보고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재로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에 의하면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기존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디폴트가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데이터를 파티션하는 것인데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데이터를 파티션 했을 때 약 3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오토파일럿이 예측한 컬럼으로 파티션을 했을 때 약 26%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토파일럿 기능에 의해서 제한된 컬럼으로 파티셔닝 했을 때 실제 성능 향상은 TPCH 1테라일 경우에 약 3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약 4테라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2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먼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이전 수행된 쿼리 수행 결과로부터 그 결과를 참조해서 쿼리 익스큐션 플랜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사실 그 익스큐션 플랜을 만들 때 옵티마이저는 뭐 다양한 테이블의 통계 정보를 가지고 예측 그 쿼리 결과를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를 사용해서 이제 쿼리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기가 예측한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플랜은 옵티멀한 플랜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수행할 때 통계 정보는 예측한 결과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토 쿼리 플랜 기능은 이러한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행한 쿼리 정보도 같이 사용해서 그 실행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최적화된 쿼리 수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서 테스트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TPCH나 TPCDS 테스트 같은 경우 약 4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히트웨이브를 사용한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 결과와 히트웨이브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로라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때 4TB TPCH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때 쿼리 성능은 평균 수행 시간이 2.5시간에서 6.3초로 약 1400배 정도 빠르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비용은 약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수행 시간 외에도 쿼리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인덱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덱스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른 그 성능 테스트 결과는 oracle.com MySQL HeatWave 퍼포먼스 페이지에 가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TB TPCH 데이터에 대한 성능 레드시프트 아쿠아와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수행 속도는 약 6.8배 정도 빠르게 수행되었고 비용은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성능 비교를 위한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 즉 비용 대비 성능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때 레드시프트 아쿠아 대비 약 13배 정도 더 좋은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힛웨이브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TB 데이터에 대한 스노우플레이크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능은 약 6.8배 정도 빠르게 수행하였고 비용은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 스노우플레이크 대비 힛웨이브는 35배 더 좋은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0TB TPCH 데이터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이때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시냅스, 빅쿼리에 대한 결과인데 쿼리 성능 수행 속도는 약 3배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성능을 힛웨이브가 빠르게 수행하고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 레드시프트 대비 16배, 애저 시냅스 대비 15배, 스노우플레이크 대비 44배, 그리고 빅쿼리 대비 37배의 더 좋은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힛웨이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실제 운용 환경은 그 믹스드 부하, OLTP 업무와 온랩 업무가 동시에 수행될 때 성능이 아주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CH 벤치마크라는 툴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는 TPCC, H는 TPCH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믹스드 부하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툴입니다. 이때 데이터는 약 1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TPCC 트랜잭션의 경우에 128개의 세션에서 초당 500개 트랜잭션, 분당으로 치면 약 3만 개가 수행되는 환경을 구성하였고 온랩 쿼리의 경우에 4개의 세션에서 초당 4개의 쿼리가 수행되도록 그 부하를 주었습니다. 이때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측정하였습니다. 자, 아마존 오로라와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그 CH 벤치마크를 수행할 때 온랩 쿼리에 대한 성능은 레이턴시 타임은 18배가 빠르고 분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는 110배 더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비용은 약 60%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 약 42배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TPCC, 즉 OLTP 트랜잭션일 경우에는 오로라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레이턴시 타임도 일정하고 스루풋도 분당 3만 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은 마찬가지로 약 60% 저렴한 비용으로 OLTP 트랜잭션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OLTP와 온랩 두 가지가 믹스된 환경에서 수행될 때 OLTP 성능 저하는 전혀 없이 OLTP 분석 업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힛웨이브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3i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오로라에서 힛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하였고 특정 유형의 복합 쿼리의 경우 약 100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85%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오로라 대비 약 60%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테트리스 코어입니다. 이 회사는 OLTP와 분석 업무가 동시에 수행되는 업무 시스템이었는데 쿼리 수행 시간은 수분 걸리던 쿼리들이 밀리세컨 단위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힛웨이브를 사용하여 아마존 오로라 대비 절반으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힛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수행하였습니다. 펜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수행 없이 오로라에서 MySQL 힛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비용도 아주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타마라입니다. 타마라도 마찬가지로 힛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 약 3배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기존에 오랫동안 수행되던 쿼리들이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분석 업무 작업이 불가능했었는데 MySQL 힛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는
그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ySQL 힛웨이브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MySQL 힛웨이브는 OLTP와 올랩 업무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유일한 MySQL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MySQL 힛웨이브는 기존 MySQL 애플리케이션을 변경 없이 그대로 수행 가능합니다. 그대로 수행하면서 분석 업무의 처리 속도는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힛웨이브는 분석 업무 시 최고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레드시프트 아쿠아나 스노플레이크, 구글 빅쿼리, 시냅스 대비 약 15배에서 36배 정도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MySQL 힛웨이브는 복합 업무, 즉 OLTP와 올랩 업무가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에서도 최고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오로라 대비 약 42배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성능면을 보면 18배, 비용은 약 42% 정도의 비용만 사용을 하여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MySQL 힛웨이브는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손쉽게 사용하고 더 빠르게 힛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MySQL 힛웨이브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제공되고 MySQL 개발팀에서 개발, 운영, 관리하는 유일한 MySQL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